네, 반갑습니다. 송금 3번 대손충당금 각사수 미치는 영향 계산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례 1번부터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한국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21기 세무조정 시에 각사수에 미친 영향금액 물어봤어요. 회사계상 대손충당금 내용 나와 있고요. 단기 상계액 만원 중 4천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매출채권 금액입니다. 여기 만원 중 4천원이요. 나머지 6천원은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미수금에 대해 조기에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처리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 2만원 중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3천원입니다. 자, 여기는 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 내역입니다. 분석과 같이 한번 볼게요. 1순위는 대손금 세무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상계분 보면요. 순금불산입 미수금 대손 부인액 6천원 유보해 주시고요.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미수금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죠. 자, 이제 2순위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2만원 중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3천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 있으면 송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추인 3천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먼저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기초는 이렇게 하고 기말 거 볼게요. 자,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26,000원이 있는데요. 여기 기말잔액 26,000원 적혀있죠. 이게 한도에 충족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 한도액은요.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먼저 볼게요. 장부상 기말 채권 단기말에 26만원, 36만원, 40만원, 40만 6천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회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자, 세법상 인정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대손금으로. 자, 그리고 미수금 대손 부인액 했던 6천만원 유보 있죠. 그 기말 유보 전에 가산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무상 기말대손금 설정 대상 채권은 40만 6천원이고요. 세무상 설정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둘 중에 큰 금액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 기본으로 있고요. 단기 대손금 4천원에 전기말 세무상 채권 기말 잔액 기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말 나와 있죠. 20만원. 자, 그래서 단기 인정되는 대손금하고 나누기 전기말 20만원 세무상 설정 대상 채권 나눠주시면 대손 실적률 2% 나오게 됩니다. 세무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40만 6천원에 세무상 설정률 2% 곱한 금액 8,120원이 설정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에서 설정 한도액 차감한 한도 초과 금액 17,880원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자, 주 한국의 단기 각사수 금액 계산 있습니다. 자, 채권 내역 있고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하죠? 대손금 세무조정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중 대손 발생액 발생한 거 1,500만원에서 자, 이 중 1,000만원은 전기말에 계상되어 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대손금 세무조정에서는 송금불산입 1,000만원 귀속자에 대한 사유출 소득 처분하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보시면요. 자, 기초 채권 잔액 한번 보시면요.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예금 1천만 원 있었죠. 이거 차감은 2억 5천만 원 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채권 잔액이요. 거기에 대손 실적률이 0.9%였으니까 1%가 적용됐겠죠. 그래서 25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기초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 초과 금액 설정액이 250이었으니까 한도 초과액은 50만 원이었겠죠. 그래서 전기 회계상 계상한 대손금, 이 송금불산이 50만 원 한도 초과 채권 유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송금산입 5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 줍니다. 이게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구한 겁니다.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보겠습니다. 단기에 계상한 대손금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원 나누기 채권 잔액 보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나눠주시면 2% 되고요. 그래서 단기 대손 실적률은 2%가 됩니다. 자, 이걸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해 주시는 겁니다. 기말 채권 잔액은 2억 5천인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한 가지예금 3천만 원 있기 때문에 차감한 2억 2천만 원 곱하기 2% 하면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액 43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40만 원 한도 미달이죠. 따라서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래서 각사서 계산하시면 주 한국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은 5천만 원 기준 잡고요. 대손금 송금 불산입했던 금액 1,000만 원 가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했던 마이너스 유보 금액 마이너스 50만 원
차감하면 각사소 5,950만원 나오게 됩니다. 자, 사례 3번 넘어갈게요. 주한국의 21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대손금 세무조정 먼저 하는 거였죠. 자, 여기 보면 20기 말 대손부인택 매출채권 5천만원 중 2천만원이 채무자유 회생 및 파산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에 송금 산입해줘야겠죠. 불산입됐던 거였으니까요. 송금 산입 매출채권 2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추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만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추인 무조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요. 여기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포함되어 있다 되었으니까 송금 산입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해 주시고요.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계산할 때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우선 봅니다. 3,500만원 계산했죠. 자,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한도 계산 먼저 해볼까요? 자, 세무상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21기 말 세무상 채권가액 구상채권이 포함됐으니까 차감한 6억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률 한번 구해볼게요. 단기의 대손금 요건 충족한 단기상계액이 500만원 있네요. 자, 여기서 500만원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송금 산입한 매출채권 2천만원 있었죠. 그래서 2,500만원을 분자에 넣어줍니다. 전기말 채권 가액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구하셔야 돼요. 전기에 대손실적률 0.6%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가 적용됐었겠죠. 제 계산 산식을 보시면 전기세법상 대손금 나누기 대손실적률을 하면 전기말 설정 대상 채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전기말 1,000만원에서 전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있었으니까 인정된 대손금은 500만원이 됐었겠죠. 그래서 전기세법상 대손금은 500만원이었고요. 나누기 1% 하면 5억원 나오게 됩니다. 전기말 설정 대상 채권 5억원 나왔으니까 2,500만원 나누기 5억원 하면 대손실적률은 5%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억에 5% 곱하면 세법상 설정 한도액 3천만원 나오게 되고요. 자, 한도 초과액 500만원 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500만원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사소 감사하는 금액 계산하시면요. 송금 산입했던 마이너스 2천만원, 송금 산입했던 마이너스 500만원, 그리고 송금 불산입했던 500만원 계산하면 2천만원 감소 나옵니다. 조금 어려웠네요. 넘어갈게요. 자, 사례 4번입니다. 주한국 중소기업 아니고요. 21기 사업년도 각사소에 미친 순영향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대손금 세무조정에서 전기대손금 부인액의 추인, 전기대손금 부인액 한번 먼저 볼게요. 20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의 기말잔액 보시면요. 미수금 대손 부인액이 있는데 단기에 회수됐네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미수금 회수분 2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 주시고요. 단기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외상매출금 5천만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있었죠?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인식해 주고요.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5천만원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자, 여기 단기상계액 700만원 있는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주한국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아요. 송금불산입 부도발생한 외상매출금 700만원 유보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 끝났으면 대손충당금 넘어갑니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150만원 있네요. 송금산입 150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해줍니다. 자, 다음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 대상 채권부터 알아야 되죠. 자, 4,300만원 단기말 채권 유보 잔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권 잔액이 10억이에요. 이 10억에 단기말 채권 유보 잔액을 차감해 주면은 세법상 인정하는 설정 대상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 단기말 채권 유보 잔액 보면요. 자, 20기 기말 잔액은 200만원, 150만원 유보 잔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원 유보 추인된 거 있었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채권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럼 200만원 전기말 채권 유보 잔액 있었고 다시 마이너스 200만원에서 추인된 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유보한 거 있죠. 5천만원 차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송금불 산입한 유보 금액 700만원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하면 4,300만원 됩니다. 10억에 4,300만원 빼면 설정 대상 채권 9억 5,700만원 나오게 됩니다. 여기 21기 대손 실적률을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0.8%라고. 그래서 대손율은 1% 적용해서 설정 한도는 957만원 되겠습니다. 단기에 설정한 게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빼기 957만원 하면 단기 대손 총담금 한도 초과액 1043만원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무조정의 순액 계산하실 때 아까 유보 전액 계산했죠? 4,300만원에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거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607만원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대손 총담금 송금 한도액 계산까지 보겠습니다. 사례 1번. 3년도 대손 총담금 자료고요. 송금 한도액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 먼저 해줍니다. 전기 대손금 부인액 추인한 거 있는지 먼저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전기말 대손 부인액 5천만원 중 225만원은 단기 중 대손 요건이 충족되어 송금 산입했다 합니다. 송금 산입 요건 충족분 225만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해주시고요. 이 나머지도 단기에 회수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 회수분 4,775만원 마이너스 유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기 대손금 부인액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상계액 중 400만원은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 되어 있어요. 매출채권 200만원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송금불산입 매출채권 200만원 유보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손 총담금 관련 세무조정 먼저 볼게요. 장부상 기말잔액 차기월액 1,200만원의 기말잔액이죠. 1,200만원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정 한도액 계산할게요. 자, 재무상태표상 대손 총담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보면 21기 말 3억이라 되어 있고요. 단기에 유보 잔액 보면 송금불산입 앞 매출 채권 200만원 있죠. 이거 가산한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정률 계산할 때 전기 말 자료 필요합니다. 전기 말에 2억 원이었는데 여기 2억 원에 여기 대손 부인액 5천만 원이 있었죠. 이거 가산한 2억 5천만 원이 전기말 세법상 설정대상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손금 600만 원 더하기 225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한 금액에 2억 5천만 원 나눠주면 대손 실적률 2.5%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설정대상 채권 3억 200만 원에 2.5% 곱한 금액 755만 원이 설정 한도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455만 원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한도액이었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사례 2번. 자, 한도 초과액 계산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대손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기 거 먼저 살펴보죠. 전기 거 있는데 20개의 소멸시효 완성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20개 완성됐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미수금이 있는데 대손금 부인액 300만 원 있습니다. 유보금액 21기 말까지 대손 요건 충족 못했으니까 전기 말은 조정할 거 없겠습니다. 그럼 단기 거 보면 단기 상계 20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은 20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에 가는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한 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송금불산입 매출 채권 50만 원 유보 세무조정 해야겠습니다. 자, 전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단기 대손 처리이므로 송금불산입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대손 실적률 계산할 때 세무상 대손금에서 제외하게 돼요. 자, 그럼 대손 총담금 세무조정 보겠습니다. 자, 설정 대손 채권 세법상 장부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상은 21기 말 대손 총담금 설정 가능 채권은 6천만 원이고요. 매각 거래 성격에 할인어음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6천만 원에서 할인어음은 차감해 줍니다. 대손 관련 채권으로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는 할인어음은 차감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기말 유보 잔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50만 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대손금 부인액 300만 원 됐던 거 유보 잔액 있습니다. 플러스 3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근데 이거 이번에 추인했죠. 송금불산입 매출채권 50만 원 유보로. 자, 그래서 이거 쌤 해서 300만 원 기말채권 되겠습니다. 유보 잔액. 자, 그래서 계산하면 설정 대상 채권의 세법상 장부금액 6,1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대손 실적률 계산하면 단기 계상한 대손금 20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150만 원 되겠고요. 자, 전기말 설정 대상 채권은 3,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기말 유보 잔액은 250만 원이었으니까요. 자, 250만 원을 더해줍니다. 여기 유보 금액이 더 크니까요. 3,750만 원 더하기 250 한 금액에 나눠줍니다. 그럼 대손 실적률 3.75% 나옵니다. 그래서 대손 총담금 한도 계산되고요. 그렇게 한도 초과액 구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 총담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